음식, 이동, 학습, 업무, 웹, 컨텐츠, 여가, 인프라, sometimes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잠은 집, 가구, 주방용품, 생활용품 이런 걸로 여전히 계속 얘기했지만 시간을 쓰는 거와 돈을 쓰는 거 등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한 거라 세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나서 형성되는 요인들은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이번에 나눠드린 것처럼 그 나눠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요 개념 단어 정리해서 요 것들을 5개 이번에 뽑은 거예요. 이 행복, 인생, 시간, 사랑, 가족, 관계, 소속, 직업, 자산 이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냥 세계를 구성하는데 이런 정치, 종교, 사상, 경제, 교육, 예술, 과학, 자연, 인간, 사회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제가 세상을 쪼개서 바라보는 관점 등이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번에 좀 생각이 나름 정리가 되긴 했는데, 진짜로 저는 인류 역사가 2000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꽤 엄청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왕수영이랑 저번에 중국 시안에 갔었는데, 진시황이 기원전 사람이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기원전에는 별일 없었던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류 역사는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게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뭐 그 전에 호모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이 드니까 저는 요새 왜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빨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로, 인류가 계속 기하급수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 속도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작점을 2000년 정도로 잡았다면 2000년이 아니라 이게 그냥 기준으로 치면 막 한 마이너스 5000? 막 거기서부터 미니멈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수함수를 그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수함수를 그렸는데 저는 0부터 시작해서 2000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수함수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라서 지금의 변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웹이 지구의 지식들을 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어서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진 인간이 개체수도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전히 이 대답은 그냥 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저는 더욱 결국에는 개인화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모든 것들의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들의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인간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인간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인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논술 준비하면서 철학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이 없어지고 편의점이 뜨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DP의 일관성이었어요. DP의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건 어디 있어요? 라고 그 슈퍼마켓 주인한테 그러니까 물어봐야 했던 걸 안 물어보게 된 건데, 사람들은 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말을 안 하게 된 거죠. 저는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목적지나 약간 이런 돈 내려고 약간 이런 것들이 없게 바뀐 느낌이 여전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냥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기업이 제공을 했었던 게 난 기업으로 안 통하고 그냥 더 자급자족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게 완전 자급자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D 프린트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급자족은 아닌 건데, 여전히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회사 개념도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어떤 더 네트워크적 개념으로 그냥 개개인이 회사인 느낌. 그러니까 더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회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뭐 이 질문은 감사하고요. 네, 훈훈하네요. 네. 이것도 네, 감사하고 훈훈하고요. 같은 사람이네. 다른 사람이에요. 지식과 판단에 대한 관점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투자자에게 좋은 기업이 다른 기업. 목소리 이것만 두 번 목소리였나? 좋네. 네, 이거 두 번. 네. 투자 회사를 차린다면 계속 키워간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가? 저는 저 앞에 문장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좋은 생각,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성실한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 두 개만 맞으면, 제가 이 두 개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더 이상 다른 세 번째 기준까지 됐다가는 지구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두 개 말고는 추가로는 누고 싶지 않고요. 세 번째도 듣고 싶어요. 네? 세 번째도 듣고 싶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앞에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얼마나 쪼갤 것인가로 따라서 이게 내가 두 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막 2-1부터 6까지 있어가지고 12개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굳이 세 번째로 하면 뭐 사실 저기 적혀 있는데 약간 극막이 올라오지. 제가 생각했을 땐 관계에서의 예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업무 태도랄까? 뭐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냥 관계로서의 예의가 더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 두 개가 그냥 개인 본연의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치관은 너무 모든 게 들어있을 수 있지만, 뒤에는 좀 더 함께 하기에 적합한 을 넣는 개념. 사실 저는 회사를
만들고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1년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직무로 이동이 가능한 그냥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부서로 뭔가 옮길 수 있는 일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기업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되게 이상적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서 완전히 답이 있진 않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정의는 이제 돈의 시점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에셋 얼로케이터적 입장에서는 이게 여전히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 목적을 가장 잘 딜리버리 할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근데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나의 목적이면 사회를 제일 많이 변화를 시킬 애한테 돈을 맡기는 게 그런 거고, 나의 돈을 많이 불려줄 사람을 고르는 거면 나의 돈을 가장 많이 불릴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투자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고요. 기업은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기업을 엔등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은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은 좋은 근거에 기반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그냥 짧게 할 건데, 이과나 머리 좋은 애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실패하는 이유는 공식을 찾기 위해 공식을 찾는 건데, 공식이 없어요. 그냥 공식이 찾으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하면 찾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냥 섣불리 자기가 대충 해보고 이거네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해져요. 하지만 캐시플로우는 믿을 수 있고 그거는 맞는 거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한국에는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좀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거 절판 됐는데 이 책도 엄청 좋아요. 제가 차트를 엄청 싫어하니까 이게 주식 차트에 대한 책은 아니고요. 그래프인데 번역을 이딴 식으로 해놔가지고 그냥 장기 시계열 그래프를 따왔다는 거고, 이게 펀트 제가 얘기한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이고요. 이건 절판됐다고? 네. 중고. 이 길게 봐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제가 초반에 되게 많이 한 실수인 것 같아요. 사실 초반이 아니고 요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이익이 늘었네, 내년 이익도 늘겠네, 이게. 그러니까 그 업이나 시즈널리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데 자기 실수를 하면 배움의 기회가 생겨서 좋은데 남의 실수에서 배우면 더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발판 삼아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식시장을 전체를 이해를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체 주식시장이 하루하루 왜 이렇지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기업 주가가 오르는 게 목적인데 그것도 그 기업 주가라고 하는데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진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 때 싸서 산 거고 내가 팔 때 그거보다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된 거지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자기가 예측할 수 있다거나 그게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단기 방향성을 막 맨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게 올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너무 싼 거는 어떤 일이 그냥 터졌을 때 별로 오를 만한 일이 아닌데도 그냥 쌌으니까 오른 건데 약간 오늘 무슨 일이 일러서 올랐어요는 그럴 수 있고요. 떨어지는 것도 그냥 그 기업이 너무 비싼데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얘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무 이론은 정말 공부하지 마세요. 재무 이론을 공부하면 결론은 인덱스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재무 이론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인덱스를 사세요. 그리고 재밌는 영화나 한 편 더 보시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